은퇴를 앞둔 부부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은퇴 후에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서로 평생 함께 살아왔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매일을 함께 보내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 나옵니다.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은퇴 후 10쌍 중 4쌍의 부부가 각자 따로 사는 형태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지만 대화가 끊긴 부부, 경제 문제로 갈라선 부부 혹은 자녀 문제나 생활 습관의 차이로 각자의 길을 택한 부부들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은퇴 이후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줍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8세의 김현수 씨 부부는 전형적인 은퇴 후 갈등 사례입니다. 김 씨는 4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63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과 국민연금 월 120만 원으로 노후를 준비했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남편을 아내가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아내는 당신이 집에 들어오면서 집이 사무실이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쉴 자리가 없다고 느꼈고 결국 2년 만에 부부는 주중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지방 농가에서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아내는 서울에서 손주를 돌보며 생활합니다. 법적으론 부부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인생을 사는 셈입니다. 이런 형태의 조론 혹은 주중 별거는 이미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38%가 은퇴 후 관계 갈등을 겪고 있으며 10명 중 4명꼴로 함께 살지만 각자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한쪽은 절약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이제 좀 써보자며 소비를 늘리려 합니다. 둘째는 생활 리듬의 차이입니다. 남편은 새벽형 인간, 아내는 야행성.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소한 습관의 차이가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셋째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은퇴 전엔 사회에서 직장인, 팀장, 가장이었던 남편이 은퇴 후엔 할 일 없는 사람이 되면서 존재감이 무너집니다. 아내는 오히려 사회활동이나 모임으로 자기 세계를 넓히는데 이때 남편은 소외감을 느끼며 질투와 분노로 반응합니다. 반대로 같은 세대의 다른 부부, 70세의 이정호 박정숙 부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은퇴 전부터 함께의 훈련을 했습니다. 퇴근 후 1시간씩 함께 산책하며 대화했고 은퇴 후엔 제주도로 이주해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김치 담그기, 소규모 텃밭 운영,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관리까지 함께 분담했습니다. 이 부부의 공통점은 돈보다 시간 관리를 중시했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돈이 적어도 함께 웃을 시간이 많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월 180만 원의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결국 준비의 방향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퇴 부부는 얼마 모았는가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돈은 나눌 수 있지만 마음은 합의해야 유지됩니다. 한 부부 상담 전문가는 퇴직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은퇴는 한쪽의 퇴장이 아니라 둘의 재배치입니다. 누군가는 은퇴 후 배우자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배우자의 독립된 공간을 인정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한 부부 갈등의 핵심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은퇴자들의 평균 생활비는 월 260만 원에 달합니다. 이때 한쪽은 절약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이제 즐기자고 주장하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47%가 돈 문제로 다툰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 후에는 부부 공동 통장보다 개인 용돈 계좌를 따로 두는 게 훨씬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입니다. 경제적 자율성이 곧 심리적 평화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공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건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퇴 전에는 16시간을 따로 보내던 부부가 은퇴 후엔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공간이 겹치면 불만이 쌓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거리 두기입니다.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간격을 인정하는 것, 오늘은 각자 시간을 갖자는 합의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한 심리상담가는 은퇴 후 부부는 연인이 아니라 동료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의 역할과 공간을 존중하고 감정 노동을 줄이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은퇴 후 행복한 부부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함께 웃는 시간. 둘째, 각자의 일상을 지켜주는 존중의 거리. 셋째, 미래를 함께 상의하는 작은 대화의 습관. 경제적 준비보다 이런 심리적 루틴이 부부의 회복 탄력성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은퇴 후에도 당신은 함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결혼이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은퇴는 이해로 이어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상대의 가능성을 사랑하지만 노년엔 상대의 한계를 이해해야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은퇴 후 10명 중 4쌍이 각자의 길을 걷는 시대, 나머지 6쌍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함께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부부만이 은퇴 후에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노년의 성공이며 또 하나의 은퇴 준비입니다. 은퇴 후 부부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계산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숫자와 자산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감정의 간극이 있고 그 사이엔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의 미묘한 온도차가 자리한다. 직장을 중심으로 살아온 남편은 갑자기 사라진 역할 속에서 자신을 잃고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온 아내는 이제서야 자신의 시간을 찾기 시작한다. 이 두 흐름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은퇴 후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 시기야말로 부부가 처음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배워야 하는 시점이다. 많은 부부가 은퇴 후 겪는 문제는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된다. 돈, 시간, 그리고 대화의 부재다. 먼저 돈은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가장 즉각적인 요인이다. 직장에서 나오면 월급이 끊기고 대신 연금이나 이자 소득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금액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다. 남편은 평생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왔다는 자부심 때문에 여전히 지출을 통제하려 하고 아내는 이제서야 조금 숨을 돌리며 자신을 위해 쓰고 싶어 한다. 이 차이가 작은 균열로 시작해 결국 당신은 아직도 나를 관리하려 드는구나라는 감정으로 번진다. 결국 경제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로 변한다. 시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직장에 있을 때는 일정한 리듬이 있었다. 아침 7시에 나가 저녁 7시에 돌아오는 생활이 30년 이상 이어졌다. 그러나 은퇴 후엔 하루가 텅 빈다. 남편은 그 공백을 메우려 아내의 일상에 개입한다. 점심은 뭐 먹을 거야? 그 프로그램 또 봐? 그 모임은 꼭 가야 해? 같은 말들이 쌓이면 아내는 숨이 막힌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이내에 아내가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가 직장생활 중보다 높다고 한다. 즉 남편의 은퇴가 아내에게는 제2의 업무 시작이 되는 셈이다. 이 모든 갈등의 근본에는 대화의 부재가 있다. 결혼 생활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서로의 내면을 묻는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 오늘 뭐 먹었어가 아니라 요즘 뭐가 좋아라고 묻는 법을 모른다. 마음의 언어가 사라진 자리를 대신하는 건 잔소리와 비난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부부는 말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고 식탁에는 침묵이 앉는다. 그 침묵이 길어지면 결국 한 사람은 집을 나선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이런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 행복한 은퇴 부부들에게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은퇴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조율의 시작으로 본다. 예를 들어 부산의 66세 박모 씨 부부는 은퇴 직후 한 달간 서로에게 말하지 않기 실험을 했다. 각자 아침을 먹고 하루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했다. 박 씨는 독서와 글쓰기, 아내는 꽃꽂이와 친구 모임에 집중했다. 한 달 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생겼다. 오늘 이런 걸 해봤어. 이 꽃 향기가 참 좋더라. 같은 이야기들이 다시 오갔다. 박 씨는 대화를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각자의 시간이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부는 부부 계약서를 만들었다. 매달 가계 지출을 함께 정리하고 주 2회는 함께 식사하기, 각자 하루 3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 확보하기, 월 1회는 함께 외출하기 같은 항목들이 있었다. 이런 합의는 감정의 균열을 줄이고 서로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생활 규칙이 감정 소모를 줄이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감정은 흐름이지만 관계는 구조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 문제도 대화의 일부로 다뤄져야 한다. 우리 돈이라는 개념은 종종 갈등을 부른다. 특히 남편이 주도하던 재정 운영이 갑자기 공동 관리로 바뀌면 갈등이 커진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용 계좌와 개인 계좌의 분리다. 예를 들어 공용 계좌는 월세, 식비, 공과금 등 필수 지출에 쓰고 나머지는 각자 용도로 쓴다. 이렇게 하면 소비에 대한 자율성과 심리적 평화가 생긴다. 부부는 서로의 소비를 감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존중하는 관계가 된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일을 갖는 것이다. 많은 남편이 은퇴 후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거나 아내의 일상에 개입하면서 불안을 해소하려 한다. 그러나 불안은 밖으로 향할수록 커지고 안으로 향할수록 줄어든다. 자기 시간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시간을 침범하지 않는다.
취미든 봉사든 소일거리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자신이 하루를 주도하는 경험이다. 이런 생활 리듬이 부부 관계를 지탱하는 숨통이 된다.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부부 관계를 제2의 성숙기라고 부른다. 젊은 시절의 결혼이 열정과 기대의 결합이라면 노년기의 결혼은 이해와 관용의 결합이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받아들이는 힘이 관계를 지킨다. 어느 72세 남성은 젊을 때는 아내를 이해하려 했고 지금은 그냥 아내의 방식으로 살게 둔다고 말했다. 그의 말엔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다. 부부는 결국 서로의 방식에 적응하는 생명체다. 은퇴 후 관계를 잘 유지한 부부는 대부분 이런 특징을 보인다. 첫째,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한다. 둘째, 하루 일과 중 일정 시간을 함께하며 나머지는 독립적으로 보낸다. 셋째, 싸워도 오래 끌지 않는다. 이 단순한 원칙들이 은퇴 후의 평화를 만든다. 반대로 불행한 부부는 늘 옳음에 집착한다. 누가 맞았는가를 따지는 순간 둘 다 틀리게 된다. 결국 은퇴 후 부부의 관계는 기술이다. 마음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 시간을 나누는 기술, 돈을 다루는 기술, 대화를 이어가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술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섬세해야 한다. 이제는 인내보다 이해가, 희생보다 존중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기다. 은퇴 후 부부가 자주 하는 착각이 있다. 우린 오래 살아왔으니 서로를 잘 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사실 그건 과거의 서로를 아는 것이다. 지금의 배우자는 새로운 삶을 사는 또 다른 사람이다. 은퇴는 두 번째 만남의 시작이다. 이 시기에 필요한 건 익숙함이 아니라 호기심이다. 요즘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해? 이 한마디가 관계를 되살린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은퇴 후 부부는 더 이상 생계를 함께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 해석하는 동반자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함께가 완성된다. 행복한 부부는 싸움이 없는 부부가 아니라 다투더라도 돌아올 길을 아는 부부다. 결국 은퇴 후의 평화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에서 결정된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대화, 그리고 적당한 존중이 부부를 지켜준다.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배우는 일, 그것이 바로 은퇴 후 부부 관계의 숙제다. 그리고 그 숙제를 풀어내는 부부만이 노년에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웃을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노후의 성공이며 사랑의 마지막 완성이다.